초보자분들이 어려우신 게 이거예요. 이 화면 안에 있는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들 하십니다. 자, 이번에 할 예제는 선택 영역으로 모바일 배경화면을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예제 파일은 포토샵 기초 툴로 이미지 완성하기 이 압축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압축을 푸시면 선택 영역으로 모바일 배경화면 디자인하기 폴더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파인애플 1번과 2번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사진을 먼저 불러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도큐먼트를 생성을 해서 만들 겁니다. 자,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필요한 사이즈대로 도큐먼트를 생성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포토샵을 실행하셔서 컨트롤 N을 누르시면 이렇게 도큐먼트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바일 화면을 디자인을 할 거죠. 그래도 안드로이드 휴대폰 많이 쓰시니까 View All Preset을 눌러서 안드로이드 1080p 요거를 선택을 해서 안드로이드 화면 비율에 맞는 배경 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제목을 입력을 해야겠죠. 제목은 안드로이드 배경화면 이렇게 지어줄게요. 다른 거는 손대시지 않아도 되고요. 1080에 1920 레솔루션 72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컬러 모드 RGB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투명으로 두셔도 좋고 흰색으로 두셔도 됩니다. 투명은 트랜스페어런트. 네, 저는 화이트로 두고 할 거고요. 아트보드를 이번에는 사용을 할 거예요. 혹시 낮은 버전에 뭐 CS6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아트보드 체크 표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트보드 1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빈 레이어가 하나 나오고 배경이 흰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124페이지에 있는 완성 이미지처럼 배경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파인애플 1, 2 둘 다 작업 창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해줍니다. 자, 엔터, 엔터. 자, 그러면 이 이미지 둘 다 스마트 오브젝트로 불러와졌다 라고 레이어 패널에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 두 개의 사진을 모두 배경을 다 눕기 따주시면 됩니다. 파인애플 1번은 눈을 레이어를 꺼놓고 파인애플 2번부터 해볼게요. 빠르게 선택을 하려면 퀵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브러쉬가 너무 크니까 작게 줄여서 이렇게 하고 요런 데는 또 더 많이 선택이 됐네요. 그러면 브러쉬를 좀 더 작게 해서 Alt를 누른 상태로 그럼 빼기가 되죠? 그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 다시 선택이 빠져나왔네요. 다시 플러스인 상태에서 선택 영역 추가. 요런 데는 빼줘야겠죠? Alt 누르고 톡톡톡 Alt 누르고 미세하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도 보니까 모서리 같은 데가 조금 Alt를 누르면서 빼서 드래그 이런 데도 조금 더 각지게 Alt를 눌러서 퀵 셀렉션 툴로 드래그 드래그. 네, 여기도 좀 더 해줄까요? Alt 누르고 드래그 드래그 Alt 누르고 모서리 드래그. 여기는 합쳐줘야 되니까 Alt 떼고 드래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눕기를 잘 따나요? 제가 오래 눕기를 따 와본 결과 눕기를 딸 때는 배경색이 최대한 덜 들어가게 약간 사물의 안쪽으로 따주는 게 좋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선택 영역 툴로는 안쪽으로 뭐 이거를 넣어주려면 지금처럼 브러쉬 터치를 쭉 테두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더 해줘야 되니까 사실 좀 번거롭고, 그래서 저는 사용하는 게 선택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능을 조금 활용을 합니다. 제가 선택 영역을 이렇게 잡은 상태로 외곽 라인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지금은 퀵 마스크 온 해보시면은 입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선택 영역을 우선은 뒤집을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I 선택 영역 반전. 자, 선택 영역 반전은 어떻게 보시냐면
컨트롤 쉬프트 I를 눌러봤을 때 이 외곽에 사각형의 점선이 생겨 있으면은 바깥쪽에서 선택이 된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퀵 마스크를 온 해놓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깥쪽에 선택 영역이 있을 때 다시 퀵 마스크는 오프 된 상태로 셀렉트 메뉴에 모디파이에 expand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명령어는 확장하는 명령어예요. 현재 바깥쪽에 있는 선택 영역을 여기 배경이 좀 갈색 라인이 들어간 게 그래도 한 3픽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3이라고 입력을 하고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요만큼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갈색 픽셀이 섞이지 않는 부분 더 훨씬 안쪽으로 들어왔죠? 이 상태로 제가 페더를 줄 거예요. 페더를 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괜찮은 겁니다. 자, 페더는 단축키가 Shift F6이었죠. 보통 페더 값은 내가 expand한 값의 절반 정도만 주면 돼요. 그럼 제가 3을 expand 값으로 줬으니까 여기는 1.5 픽셀을 주면 페더 값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배경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딜리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스마트 오브젝트라서 작업이 안 돼 라고 경고창이 뜹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파인애플 이파리만 복제를 할 거예요. 그럼 선택 영역 다시 반전시켜서 컨트롤 쉬프트 I 반전시켜서 다시 파인애플 잎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돌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J를 누르면 파인애플 잎만 이렇게 눕기가 따지게 되고요. 원본 레이어를 눈을 끄면 외곽이 살짝 흐릿흐릿해지게끔 그러니까 페더 값이 들어간 상태로 자연스럽게 눕기가 따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를 복제해놨는데 이상하게 외곽선이 자꾸 남네요. 잠깐만 컨트롤 T 눌러서 조금만 줄여서 이런 외곽선은 그냥 저는 지우개 이레이저 툴로 지워버리거든요. 단축키는 2이고요. 얘는 좀 또렷하게 지워야 되니까 소프트하게 지우지 않고 제너럴 브러쉬에 하드 라운드를 가지고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조금 작게 해서 여기다가 클릭하고요. 자, Shif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서 클릭을 하면 일직선은 다 지워져요. 자, 클릭, Shift 누르고 오른쪽 아래점 클릭, 다시 Shift 누르고 왼쪽 하단점 클릭, 다시 Shift 누르고 왼쪽 위쪽으로 가서 클릭. 그러면 외곽선이 깔끔하게 지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한 번 더 외곽이 안 남았는지 제대로 지워졌는지 확인하시고 싶으면 여기 썸네일 컨트롤 누르고 썸네일 클릭했을 때 이 파인애플 이파리만 선택 영역으로 뜬다면 잘 지워지신 거예요. 자, 컨트롤 D 하고요. 자, 이렇게 파인애플을 한번 따봤어요. 자, 이번에 그러면 이 레이어 1번 얘는 눈 감겨서 냅두고 2번을 다시 한번 따볼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방법대로 한번 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파인애플 1번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 셀렉션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쉽게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선택 영역을 사물의 안쪽으로 배경에 픽셀이 섞이지 않는 쪽으로 조금 더 좁혀 놓고 눕기를 따볼게요. 선택 영역을 줄이는 툴은 자, 셀렉트 앤 마스크를 들어가시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퍼티스의 뷰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온 레이어 해서 레이어 안에서 얘가 따졌을 때 미리 보기로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조금 내려보시면 Shift 엣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엣지를 이 왼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면서 바깥 라인이 더 많이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페더 값도 같이 줄 수 있어요. 페더 값도 이렇게 더 많이 주면 이제 배경의 레이어랑 보면서 외곽을 얼마만큼 더 딸지를 보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Shift 엣지도 많이 넣으면은 이렇게 외곽선이 조금 더 좁아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좁게 놓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흰 배경이라서 잘 안 보이니까 잠깐 뷰를 바꿔볼게요. 온 블랙, 네, 이걸로 바꿔보죠. 네, 여러분 내가 배경에다 무슨 색을 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외곽 라인이 너무 흰색이 많이 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엣지, 시프트 엣지를 마이너스 값을 더 이렇게 주시는 거고 페더 값도 더 많이 줄 건지 덜 줄 건지
0일 땐 이 상태고요. 엣지를 좀 더 집어넣고 페더를 약간만 이렇게 넣어주면 외곽 라인이 이렇게 흐려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엣지 디텍션에서 스마트 라디우스를 켜고 라디우스를 1 정도로 두고, 이거는 사람들 머리카락 딸 때도 쓰는 건데 리파인 엣지, 외곽 라인을 다시 찾아주는 브러쉬예요. 이 브러쉬로 외곽 라인 한번 쓱 훑어주시면 외곽에서 잡히지 않았던 이제 미세한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리파인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드래그하면 플러스가 되는데 Alt를 누르면 빼기가 돼서, 눕기 따질 라인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하시니까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적당하게 작업이 됐으면 OK를 누르시고, 지금 파인애플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J를 누르면 이렇게 파인애플이 따집니다. 자, 다시 컨트롤 0 누르고, 이거를 우리가 배치만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시계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제를 만들었는데요. 이 아래쪽에 간단한 이제 퀵 아이콘이라던가 뭐 스와이프해서 열어라 라던가 뭐 이런 게 뜨죠. 그래서 아래쪽에 조금 이렇게 비워놓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잎, 요거는 시계가 이렇게 뜨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요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그리고 배경색을 넣어주면 되는데, 배경색은 레이어 메뉴에서요, 뉴 필 레이어 하면 솔리드 컬러론 단색 채우기, 이거는 그라디언트로 채우는 레이어, 이거는 패턴으로 채우는 레이어를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전 단색으로 솔리드 컬러로 채우기, 레이어 이름은 배경색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OK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배경색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합성할 때는 이미지 안에서 사용이 되어 있는 컬러를 쓰시는 게 좋아요. 예제에서는 약간 베이지 톤 같은 거를 사용을 했네요. 이렇게 베이지 톤, 파인애플 머리 쪽에서 찾아주시고 OK. 색은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OK를 하시고, 파인애플 잎보다 이 필 레이어가 위로 올라가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자, 레이어는 쌓여있는 순서대로 나오니까 이 파인애플 잎을 배경색 레이어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파인애플 잎 같은 경우는 시계가 시간이 더 정확하게 보여야 돼서 이 이파리가 선명할 필요는 없어요. 블렌딩 모드라는 걸 줘요. 책에 120, 121페이지, 2페이지 걸쳐서 설명이 써있는 색상 혼합하는 기법이 있는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만 보시면 되고요. 블렌딩 모드는 요거예요. 노멀. 노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큰이라고 하는 걸 딱 선택을 해보면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네요.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마우스만 올려도 저는 보여지니까 멀티플라이는 조금 더 진해지고, 컬러 번, 리니어 번, 다커 컬러, 이런 식으로 블렌딩 효과가 다르게 들어가요. 제가 주로 그래도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오버레이라던가 튀게 만들 거면 핀라이트? 거친 느낌? 이런 거 표현할 때는 핀라이트 이런 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기능을 다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배경에 들어가 있는 색상의 명도채도 또는 밑에 있는 사진과도 블렌딩이 되는데, 밑에 있는 레이어와 내가 이 블렌딩 모드를 주는 레이어의 명도, 색상, 채도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때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라인으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소프트 라이트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 소프트 라이트가 너무 연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레이 해주셔도 돼요. 지금 아트보드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Alt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복제가 되는데요. 이 파인애플 잎에 똑같이 오버레이를 넣었는데 밑에 배경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배경색 레이어의 왼쪽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을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명도는 낮고 채도는 높은 쪽으로 옮겨볼게요. 똑같은 이미지인데, 그리고 효과도, 블렌딩 효과도 똑같은 오버레이인데 어두운 색 배경에서는 이 파인애플 잎이 잘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또 색상을 이렇게 또 변경을 해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배경색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다릅니다. 이것도 파인애플에 있는 색깔을 추출을 해서 조금 더 바꿔보면 이 색깔로 해볼까요? 이렇게.
베이지 톤 배경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명도가 진한 약간 올리브 그린 컬러 위에 있는 이 파인애플 잎이 더 잘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경색이 달라졌을 때에 오버레이 아닌 다른 블렌딩 모드를 입혀보시면서 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고 경험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한 파일은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0번을 누르면 작업창에 꽉 차게끔 여러분들의 작업물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이렇게 100% 사이즈. 실제로 이제 웹에 올라갔을 때에나 어떤 디스플레이 화면,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라던가, 뭐 아이폰이라던가, 갤럭시라던가 이런 휴대용 기기들 있죠? 화면이 있는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 해상도의 크기로 보여진다 라고 하는 실제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따실 때 주의하실 점은 제가 방금 전에 레이어 1번 파인애플 잎이라고 할까요? 파인애플 잎이라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파인애플 1번 눈을 켜놓고 작업창에도 분명 파인애플 1번이 보이는데 이때 이렇게 선택 영역을 선택을 해보면 파인애플 잎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 영역이 나옵니다. 포토샵에서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는 내가 작업할 레이어가 이렇게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이걸 잘 보시고 내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를 눈으로 한번 체크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